네, 동동형입니다. 자, 8월 9일자 금요일장의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 상위 종목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 이제부터 이제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애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테마상으로도 아무래도 관심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애들. 국일제지, 쌍방울, 크리스탈 신소재, 아가방, CJ푸드, 유니온. 자, 이런 애들 좀 짱짱한 애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국일제지 이제 볼 차례죠. 일봉상입니다. 국일제지는 항상 그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모양을 항상 좀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그리고 저점도 이렇게 연결한 선입니다. 좀 가늘게. 그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잘 만드는 친구고요. 가격면을 좀 봤을 때는 좀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마 좀 오랫동안 횡보했던 자리가 아닌가 하는데, 위에는 사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패턴 삼각 패턴에서 에너지 응집을 위해서 돌파가 나오고, 다만 이제 바닥 자리는 또 일정하게 또 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2017년 8월부터 해서 5월까지를 봤을 때 그럼 얼마죠? 한 9개월인가요? 뭐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지금 머리 정신이 없어서 계산 안 되지만, 아무튼 뭐 6개월보다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죠. 그래핀 내용들 가지고. 사실 그래핀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9일제지 그래핀 가지고 또 이야기 나왔는지, 그거는 뭐 뉴스를 통해 보는 건데, 자, 이번에도 올라가고 난뒤 희한하게도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또 모아주고 한 번 더 쳐올리죠. 자, 1차 파동, 그리고 이건 2차 파동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자, 일봉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보았을 때는, 자,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지지해준 자리가 62평선 자리거든요. 자, 여기가 62평선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이제 62평선 자리. 하나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자리인데, 첫 번째 지지해주고, 두 번째도 뭐 지지를 해줄 법한 그런 자리고요.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삼각 모양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파동과 2차 파동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이 살짝 나오는데, 그래도 지켜주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살짝 돌려내고 있습니다. 5일선 밑으로, 5일선을 저항받으면서 계속 떨어지다가, 후성하고 비슷하죠. 5일선 아래로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종가상 5일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양봉 3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신호는 맞고, 다만 이제 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인가,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마 6,500원이나 6,300원 선, 2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또 올려주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시세가 또 제대로 받고 뉴스가 나오면은 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건데, 그건 이제 미래 일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두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였다면은 이제 이런 자리였죠.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고점도 한 두 번 뭐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대충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지수가 폭락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얘도 갑자기 여기서 깨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긴 바닥이라는 생각에 손절을 바로 앞둔 아주 낮은 가격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은 참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는, 좀 인내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그 자리가 왔을 때는 그 이제 사는, 매수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고, 어, 지금 5일선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5일선을 돌파하고 올라탈 때, 이때도 또 매수의 한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철저하게 이제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
차트 모양이 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차트 모양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음직되고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상단에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여기가 돌파가 되었을 때 이런 요런 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15분 봉에 노란색이 이제 20선인데, 자 20선이 딱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은 그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딛고 계속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그 특정한 이평선이 딱 깨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그 뭔가가 하면 옆으로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곧바로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아래로 떨어지는데, 바닥 첫 번째 쭉 떨어지다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바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가격대가 바닥이 가격대가 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서는 좀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자 세 번째 바닥, 자 이런 박스 구간에서 우리 한번 또 매매를 가능한 자리고요. 자 돌파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데 지금 옆으로 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이런 매매 법칙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자. 뭐 장기를 봤을 때 뭐 6개월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그 완전 초단타는 아니죠. 봤을 때 8월 5일부터 해서 8월 8일까지니까 5, 6, 7, 3일 동안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자리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자리를 지금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단 상단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면은,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8월 8일과 8월 9일 이틀 동안 급등이 1파, 2파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오를 것 같았는데, 자 파동의 이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자 여기 반등이 나왔어요. 한번 뛰고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이 선 첫 번째 반등했던 이 11선이 아니고 10평균선이죠.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게 더 상승을 하기는 조금 버거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살짝 눌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자 근데 생각보다 하단 바닥을 찍는 게, 하단 바닥이 그렇게 심각한 바닥을 찍진 않았죠. 여긴 고점이고요. 자 이틀 동안이에요. 하루 이틀 동안. 그리고 보통 바닥을 찍고 상단 찍고 바닥 찍고 상단 찍고 하는 데가 보통 이 기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어떤 평균값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아래에서 위로 1시간, 위에서 아래로 1시간, 아래에서 위로 1시간, 약간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5분봉 보면서 제가 좀 늘 좀 시간까지 좀 재보면서 하는 거고요. 5분봉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5분봉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나오죠. 얘가 아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뚫리고 난 뒤에 또다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올리고 난 뒤에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또 삼각형 만들고 있어요. 얘는 계속 이런 삼각형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저점, 고점 싹 뚫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아니죠. 5,400원을 이제 뭐 5,400원, 뭐 5,450, 뭐 대충 이제 이때를 이제 손절선을 잡고 여기 안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여기가 돌파가 나더라도 강한 이런 급등이 자주 나오는 이런 애기 때문에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고, 아마 한번 이렇게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돌파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도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400원에서 5,500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의 구간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 이제 뭐 올라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하는데, 단기적이니까 아무래도 뭐 3%나 혹은 뭐 5% 하면 일단 수익을 조금 반 정도는 챙긴다든지, 전량 챙기면서 또다시 얘의 흐름을 좀 지켜본다든지, 그런 것도 쥐었다 놨다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9일 제지가 눌린다 안 눌린다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9일 제지 받고 쌍방울도 봐야 되겠죠. 쌍방울도 이게 거래량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건 애국 테마 관련주죠. 그래서 테마가 좀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아니면 뭐 삼자 유중이더라든지 그런 애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좀 기억나는 게 있죠. 위에서 밑으로 계속 지금 흘러 떨어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싹 돌파해서 거기서 종가상 지금 잘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러면 이 자리 한번 볼게요. 자, 특정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뚫리긴 했지만 이 자리, 그러니까 고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던 자리를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도 그런 특정한 선이겠죠. 특정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낮은 자리, 여기서 몇 번을 이렇게 두드리죠. 돌파하고 난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 그동안 매물로 계속 봐줬고, 그리고 10월 달이죠.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7월 초까지,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길게 9개월간 그 관리가 된 듯한 그런 긴 바닥의 횡보를 뚫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여기를 뚫어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네요. 애국 테마주 아직 뭐 죽지 않았으니까 얘는 아마 모남이나 아니면 양지사 이런 그 다음으로 신성통사 뭐 이런 그 이후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애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약하고, 그리고 또 음봉이 굉장히 좀 길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갭 상승했을 때는 빨리 수익을 챙겨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봉상으로, 자, 여기가 이제 고점, 그동안 고점을 많이 찍어줬던 이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보면은 다행히 지금 11 이평선을 지금 아직 훼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전 고점 위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튀어 오르면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살짝 누르더라도 다시 밑으로 꺼지고 이러지는 않겠나. 상승이 이제 시작하지 않겠나. 거래량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이 시작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1,300원, 1,400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10일 이평선을 타고 당분간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좀 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고 팔고의 어떤 매매 영역으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리에 사야지, 올라갈 거 싶어가지고 중간에 높은 데 샀다가는 멘붕이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를 때는 심하게 한번 누르는 그런 좀 파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분봉 볼까요? 자, 강하게 빵 뛰었는데, 자, 1차적으로 얘는 좀 이렇게 뛰어야지 정상이죠. 뛰어 정상인데, 지금 뛰는 게 왠지 이 15분봉상 60선에서 지지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하다가 지금 깨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 선이 깨지니까 이 파동은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여기서 조정을 줘가지고 얘가 아니다 싶을 때는 완전히 꺼지는 거고, 얘가 다시 한번 돌릴 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네,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아직 그 저점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왔을 때는 그때 매수의 구간으로 잡고 한번 돌릴 때 그때 한번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 지금 이 뒤에가 지금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뒤에가 지금 뒷자리가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저점을 좀 올렸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점이 한번 더 형성되거나 고점이 한번 형성되면은 그때는 어, 단기적인 박스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 대충 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형성되는 거 봐서 여기서 반등이 되면 올랐다가 한번 찍고 다시 누를 때 그때 한번 더 매수에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안 된다면 또 다시 또 좋은 자리는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쌍방울 봤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아무래도 이것도 애국 테마주가 아니고 이건 뭐죠? 이거는 그래핀 관련주죠. 자, 주중에 그래핀 관련주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기는 좀 그렇죠. 자, 급등락이 심한데 보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 중간선 중간 최소한 이하에서 혹은 4분의 1 이하에서 사는 게 맞겠죠. 그래야 저점을 확실하게 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봉 두 개가 나오고 바닥에서 반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나 한들 애매한 거죠. 내려가면 손실, 올라가도 큰 수익 없는. 그렇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고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15분봉입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만들어서 그 다음 바닥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매수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1파, 2파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러면 이 바닥을 한번 믿고 지금 매수를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세 번째 바닥이 만약 형성된다면은 단기적으로 2,600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2,600원 나누기 2,400 얼마 나오죠? 뭐 8% 정도 수준이네요.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하면은 한 5%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언저리까지. 뭐 돌파하면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뭐 함부로 가지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이런 것도 못 하겠고 일봉상이 중간이니까 애매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그 다음인데 참 이 친구 저한테 큰 수익을 줬죠. 제 카카오 스토리나 그리고 제 영상을 봤을 때 7%, 16%두 번에 나눠서 이틀 만에 그렇게 이틀도 아니죠. 이틀도 안 걸렸고 하루 만에 하루 반 만에 하루 만인가요? 24시간도 안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감사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계속 여기 맞으면 떨어진 자리가 4,000원입니다. 이 4,000원을 돌파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저는 뭐 여기서 매수를 했고 장대 양봉 후에 중간값을 위에서 계속 이틀 잡아줬죠. 그리고 한 뒤에 갭 상승이 빵 때려서 15% 나왔다가 쭉 떨어졌어요.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분명히 아니고 종가상 뭐 지금 현재 요리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종가상. 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잠깐 눌리더라도 여기 5일 이평선까지 한번 눌리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일봉상은 그런데 이것도 애국 테마주예요. 분봉을 한번 보자면 제가 매수한 자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트가 어떤 식으로 주로 움직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내가 사는 게 좋겠다는 거를 좀 익숙하게 좀 알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그 어떤 공부 그 공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아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돌파하고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죠.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바닥 두 번째 고점 나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서 팔았나요?
네, 이쯤에서 팔았죠. 그죠? 이래서 7.47% 수익 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종가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이 종가를 잡아주길래 여기 사서 급등했을 때 이쯤에서 제가 사서 16% 수익을 냈어요. 자, 이제 급등하고 난 뒤에 이제 흘러내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매수 포인트가 어딘지 봐야 되겠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저점을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점을 저는 이제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쭉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끼워 봅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깨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습니다. 15분보다 더 디테일한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급등하고 난 뒤에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옆으로 행보를 하든 어찌됐든, 그래서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리든지 혹은 뭐 무너지든지 하는데,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이제 선을 그어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종가는 이제 여기 이제 끝났는데, 자,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자, 이전 종가보다 똑같은 가격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뭐 잡아준다든지 콩닥 했을 때,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제일 낮은 손절가라는 생각하는 그 선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일봉상으로도 더 이상 저점 내리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잡아주면서 지금 큰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 그 꼭대기 위에서 계속 지금 그래도 저점 종가를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한번 거긴 어쩌면 나중에 미래에 가서 봤을 때는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장 낮은 가격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아가방 컴퍼니를 봤으니까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제로 투 세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100%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식은 그 신도 모르는 영역이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측에 불과한 건데, 몇 가지 단서 가지고 100% 그걸 잡는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리고 저의 매수의 관점은 대응의 영역이지 절대 무조건 그래 갈 거다고 믿고 그냥 꾹 쥐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로 투 세븐은 강하게 계속 쭉쭉쭉 땡겨 오르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죠.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또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더 올리죠. 근데 이때 지지해주는 특별한 이평선을 한번 보는 거죠. 저만의 방법인데. 이렇죠. 이번에 살짝 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무너지는 자리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1차, 2차, 3차 파동이 나고 난 뒤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후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알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조금 좀 덜 무서운 거죠. 떨어질 때도. 여기 보시면은 11선을 맞고 계속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11선을 돌파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 이후로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자리를 지켜주죠. 근데 아쉬운 거는 좀 강하게 좀 뻥 이렇게 올라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만들어지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자, 후성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자, 지금 이 중간선까지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종가가 형성됐죠. 자,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이 중간선까지 누를 때는 한번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라면은 분봉입니다. 역시 저라면은 15분봉 정도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지금 강하게 하락의 추세에 내려오다가 조정이 들어왔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5분봉을 본다면, 15분봉 5분봉 본다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단기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스캘핑 막 진짜 10분 만에 막 수익 막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마다 각각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죠. 물론 중간에 한번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틀 동안
2일 동안 세 번의 바닥을 만들어 준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세 번, 네 번 정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여기서는 충분히 손절선 딱 긋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고점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리, 여기 뭐 돌파됐지만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가장 많이 터치했던 그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9,700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잡아주면은 9,200원이죠. 9,200원 언저리인데 9,700원 나누기 9,200원은 하면 한 5.4% 나오네요.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뭐 한 3% 정도 수익권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단기적인 매매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도 높은 것보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리스크를 낮고 해서 10번 매매했을 때 한 9번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여기 맞고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한번 떨어졌다 괜히 얘가 또 밑에까지 더 쭉 한 번 두 번 미끄러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 가장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자 했을 때는 뭐 수익률이 낮더라도 2,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한 3일 동안 3회에서 5회 정도만 해도 그 금액은 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도 강하게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지지가 나온 게 지금 20선 같은 느낌이죠. 20선 깨졌으니까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나왔습니다. 자, 요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이 자리에서 손절선 내지 매수의 구간으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얘가 돌파할지 못할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보령 메디앙스, 일단 얘들은 전부 다 뭐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봉 볼게요. 참 얘는 오르고 갔다가도 못 올랐죠. 이 자리가 지금 중간값인 것 같은데, 주봉부터 먼저 볼게요. 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오르다가, 자, 세 번째 이렇게 못 올랐죠. 제가 뭐죠? 아가방을 제가 5분봉으로 제가 매도를 했는데 그랬었죠.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끝까지 안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양도 좀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끝까지 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움직였네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한 11,500원 정도까지. 근데 지금 8,000원인데 11,500원까지 간다 못 간다 이거는 사실 좀 말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윗꼬리로 이제 터치한 게 많은 선이거든요. 최후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좀 있어 보이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윗꼬리 주면서도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자, 5일선이 이제 첫 번째 5일선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5일선이 깨지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구간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차트의 모양도 아니고 제하고 익숙한 차트의 모양도, 캔들의 모양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하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봉상 가지고는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저의 실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익숙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나한테 잘 보이는 익숙한 매매. 하지만 이제 일봉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15분 방상에는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60선. 자, 60선이 지지를 해주는 자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60선 지지해주면 세 번째, 네 번째쯤에서는 낮은 가격이건이 가능하죠. 그리고 돌파 나오죠. 그러다가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이제 형성되면서, 그리고 저점도 계속 떨어지면서, 자, 이 60선이 15분 60선이 깨지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돌려지는 게 뻔하죠. 어떻게 돌려질지.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지금 현재는 지금 같은 구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다 가까이서 볼게요. 그렇죠? 자,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 5분 봉 볼게요. 저는 그럼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쯤이면 바닥일까? 이쪽 바닥, 이쪽 바닥이 좀 어떻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이 5분봉 상에서도 안에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뒤에 저점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한번 이 깨졌어요.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왔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 한번 두 번 정도 깨지고 난 뒤에 여기서 매수의 구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곧바로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발력을 인해 가지고 좀 갑자기 한 3%에서 길게는 뭐 5% 수익도 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두고 산다면 여기서 좀 바닥을 만드는 거 보고 사면 되겠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바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닥이 형성되는 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는 이렇게 도전하면 될 것 같고, CJ 푸드도 사실 지금 수산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주 초반에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시간이 곧 이제 다가올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제 31분이 됐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